네, 개념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8번째 시간 입체도형의 건널비, 부피 이제 배워볼 건데요. 어, 공식들도 많고 이제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사실 원리대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구해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계산 실수 이제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천천히 개념 정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기둥과 뿔, 그리고 이제 구,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기둥, 그리고 건널비와 부피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거거든요.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둥은 곧게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기둥은 곧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면이 둘이 평행한 두 밑면이 있고, 높이가 있는, 곧게 올라가 있는 도형이 바로 기둥인데, 각 기둥의 건널비라고 한다면 바로 밑넓이는 몇 개다? 밑면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밑넓이 두 개를 따로따로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이 옆넓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좋지만 주르륵 기둥일 경우에는 좀 편하거든요. 쭉 펼쳤을 때 옆넓이는 바로 이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세로는 이제 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가로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밑면의 둘레와 똑같죠. 우리가 접어서 붙였을 때 밑면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와 같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 그리고 이 도형의 이 기둥의 높이 곱해주면 옆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밑넓이 두 개 따로따로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를 구한 후에 높이를 곱해버린다. 그럼 간단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각 기둥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기둥도 같습니다. 기둥은 다 같아요. 원기둥이라고 하면은 일단 밑면이 원이 두 개다. 원인 밑면 두 개와 넓이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제곱. 근데 몇 개? 두 개. 그래서 밑넓이 두 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옆넓이는 주르륵 잘라서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데 이 직사각형 가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원의 둘레와 같다. 앞에서 봤듯이 밑면의 둘레가 바로 펼쳤을 때 가로가 되고요. 직사각형에. 그리고 이 세로는 뭐랑 똑같아요? 바로 높이와 같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간단히 구해주시고 어떻게? 지름 곱하기 파이. 거기다가 뭘 곱한다? 높이를 곱하면 바로 옆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밑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원 하나 구하고 이렇게 원의 둘레 구하는 건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걸 자꾸 외워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원의 넓이 두 개와 옆넓이는 원의 둘레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습관이 뭐냐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구해요. 예를 들어 뭐 반지름이 뭐 3이야. 그럼 먼저 밑넓이 구해놓고 더하기 옆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여기다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식을 먼저 쭉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반지름이 3이다. 반지름이 3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높이가 5다. 그러면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 이렇게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쭉 쓴 다음에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9파이 두 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뜯어서 생각하니까 중간중간에 실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을 먼저 쭉 씁니다. 아, 밑넓이 하나가 이거고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밑면에 둘레에다가 높이 곱해서 옆넓이. 식을 하나로 먼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9파이 곱하기 18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좋지. 따로따로 그냥 얘 따로 이제 계산해서 어디다 써놓고 옆넓이 따로 계산해서 어디 써놓고 이렇게 해서 더하고 이렇게 습관을 가지 마시고 식을 봐서 쭉 써서 계산을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피입니다. 이번엔 기둥의 부피는 어쩌면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기둥은 위아래가 같고 곧게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밑넓이 하나만 구해주면 돼. 밑넓이 하나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끝난다. 간단하죠? 어떤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기둥은 다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모양의 기둥이라면 밑넓이를 곱해주고 높이를 쭉 한 번에 곱해주면 되거든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 어떻게? 밑넓이가 뭐냐? 파이 r제곱.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 h 곱해서 바로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뿔입니다. 뿔도 역시 각뿔, 원뿔 이렇게 있겠는데요. 각뿔이라고 한다면 우리 겉넓이 사실은 하나하나 구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따로 이제 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모양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삼각형이죠. 옆면의 넓이를 해가지고 개수를 곱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특히 이제 뿔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많지 않고요. 바로 밑넓이 하나 그리고 옆넓이의 개수 맞춰서 하나하나 삼각형. 왜냐면 옆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옆넓이를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차분차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뿔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원뿔의 겉넓이는 일단 밑넓이 구해주는, 여기 펼쳤을 때 이렇게 펼쳐지죠. 펼쳤을 때 원의 넓이 하나하고 부채꼴의 하나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원의 넓이는 쉽습니다. 파이 r 제곱이고요. 원의 넓이 하나랑 부채꼴을 더해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요 호의 길이가 지금 지금 모선의 길이는 지금 요거구나. 여기 지금 L인데 요 모선의 길이가 바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L 제곱 파이에다가 왜? 원의 넓이였으니까 그 중에 요만큼을 잘라내는데, 선생님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고 싶어요. 이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일단 요거를 외워 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전체에서 이 중심각의 비율이 뭐냐면 바로 모선분의 반지름이거든요. L분의 R. 사실은 그렇게 곱해져서 약분 하나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외워서 쓰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각도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 각도가 뭐냐면 사실은 모선분의 반지름의 비율과 똑같다. 이 비율이 전체에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뭐랑 똑같냐면 모선분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이야기합니다.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을 곱해주는데 어디다가 원래 원의 넓이에다가 반지름이 L인 모선인 요 넓이를 해줘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다. 이거 기억하시고 일단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구합니다. 어떻게? 자, 정리합니다. 밑면 원의 넓이 하나랑 원의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 잘라내는데 비율은 어떻다? L분의 R이다. 그래서 L제곱 파이 원의 넓이에다가 모선분의 반지름 한번 곱해서 옆넓이 부채꼴에 펼쳤을 때 부채꼴이죠. 옆넓이를 구해서 따로 더해줍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우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놓고 특히 펼쳤을 때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려놓고 시작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뿔대인데 뿔대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위를 댕강 잘라서 뿔을 날려버린 거죠. 위에 부분을 날려버린 건데 요걸 날려버린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엔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뿔의 겉넓이는 사실 하나하나 구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쭉 펼치면 어떻게 돼? 위에도 밑면이 하나 있죠. 작은 밑면, 큰 밑면 해서 원, 작은 원, 큰 원 따로따로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옆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버리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단 원뿔대에다 그럼 옆넓이 구하라 그러면 큰 원뿔, 작은 원뿔, 옆넓이 빼주면 요 부분이 나온다. 어떤 도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 부분, 여기를 어떻게 구한다? 큰 부채꼴의 옆넓이에서 원뿔의 옆넓이가 바로 부채꼴이죠. 작은 부채꼴 빼주면 펼쳤을 때 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밑넓이는 작은 밑넓이, 큰 밑넓이 하나씩 따로따로. 그래서 결국에는 겉넓이 같은 경우는 꼼꼼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먼저 막 다 계산해서 어디다 놓지 말고 먼저 밑넓이 둘 더하기 옆넓이 줄 계산 식을 먼저 쫙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부피입니다. 이번에는 각뿔, 원뿔 부피 중요합니다. 뿔의 부피는
일단 지금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둥의 3분의 1이다. 부피 말하는 거예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정확한 수학적 증명은 이후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일단 기억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래 뿔이지만 원래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사각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1을 하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했었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역시 원기둥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각기둥은 이제 다각형의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한 거고, 원기둥은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기둥의 부피를 구한 후에 마지막에 3분의 1을 곱한다. 공식을 이제 주어졌지만 이걸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차라리 이거를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기둥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앞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뿔대의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뿔대는 바로 그 하나하나 계산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뿔의 부피 배웠죠. 기둥의 3분의 1인데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버리면 요 아랫부분이 남는 거죠. 뿔대만. 원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버리면. 그죠? 그럼 아랫부분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하나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죽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뿔의 부피가 어떻게 이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됐느냐. 어떤 이런 뿔의 모양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같은 밑넓이와 높이를 가진 기둥의 그릇에 부어주면 딱 전체의 높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부피는 우리가 이제 물이나 이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거 이제 부피, 꽉 차 있는 거 이제 부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를 이제 같은 이제 액체니까는 이렇게 기둥에 쭉 올라올 텐데, 뿔에다가 물을 담아서 기둥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 되니까,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만큼의 부피를 가졌구나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뿔도 마찬가지인데, 원기둥 모양 같은 밑넓이 같은 높이 가지고 있는 원기둥의 그릇에다가 원뿔에 물, 컵에다 물 담아가지고 붓듯이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쭉 부어보면 원기둥의 3분의 1만큼만 물이 찬다 해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그릇이 있다면 집에서 한번 또 이렇게 물도 한번 부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의 3분의 1만큼 채워진다. 그래서 부피는,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구입니다. 구. 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사실 배웠는데, 구라는 거는 입체 도형 중에서 이제 공 모양이죠. 구의 중심에서부터 어디든 반지름을 보내도 길이가 반지름이 똑같은. 그래서 구인데, 이 구의 겉넓이와 부피는 사실은 왜냐면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의 겉넓이를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끈을 감는 거예요. 이제 구에다가 쭉 끈을 감아가지고 다 채워지면 그만큼을 쭈르륵 펼쳐서 원 모양으로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4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다. 한마디로 겉넓이는 이제 같은 요 원이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이 r인 원, 이 원의 넓이의 4배를 해주면은 싹 감쌀 수 있다. 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공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4파이 r 제곱.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고 곱하고 그 다음에 4배 해주면 구의 겉넓이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죠. 원의 넓이 4개가 똑같다. 자, 이제 부피로 갑니다. 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수학적 증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릇에, 어떤 그릇이냐면 지금 완전히 꽉 맞는, 높이도 똑같고, 지금 여기가 2R이라는 거는 반지름 2개죠. 구의 반지름 2개. 꽉 맞는. 다만 그릇이 원기둥 모양의 그릇인 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요 똑같은 구 모양, 공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확 넘치겠죠. 근데 그 넘치는 물의 양이 바로 뭐냐면은 구의 부피잖아요. 우리가 그 부피가 물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넘치죠.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가정하에. 주르륵 넘쳤기 때문에 다시 공을 빼내면 지금 남는 양이 3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은 빠진 양이 구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2다.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 원기둥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R인 원에다가 높이는 2R이다. 지금 9가 지금 R이니까 2R이죠. 요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에 3분의 2를 해준다. 자, 이게 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2R 해서 원기둥의 부피한 다음에 3분의 2. 왜? 남은 물이 3분의 1이니까 빠져나간 양만큼이 구의 부피. 즉 3분의 2가 구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기둥의 3분의 2 해서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 세제곱해서 3분의 4 파이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은 일단은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이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의 부피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야기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구의 부피를 9를 그대로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에 넣어서 빠져나간 양만큼을 체크하기 위해서 남은 양이 얼마냐?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가 3분의 2다. 요거까지 해서 구의 부피까지. 자, 지금 기둥과 뿔 그리고 뿔 안에 이제 뿔대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의 건널비 부피까지 해서 입체 도형의 건널비 부피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문제 연습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고 계산 실수도 많아서 특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연습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특히 하나하나 그냥 중구난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식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꼼꼼히 해나가는 연습. 그렇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